안녕하세요. 제어 이론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실습 소프트웨어 기초 두 번째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매틀랩 시뮬링크를 다룰 겁니다. 학습 목표는 시뮬링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시뮬링크로 간단한 연산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목표입니다. 먼저 시뮬링크에 대해서 소개할 것이고 신호 생성 및 연산과 관련한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뮬링크를 사용해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미분 방정식을 푸는 시뮬레이션을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뮬링크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시뮬링크는 기본적으로 블록 다이어그램 환경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뮬링크로 뭘 할 때 블록 다이어그램을 끌어다가 원하는 걸 만들면 그걸 가지고 계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간 영역에서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 하거나 이렇게 메스나 스프링 이런 걸 가져와서 시스템을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툴이 되겠습니다. 또 그걸 바탕으로 어떤 제어기를 설계하는 그런 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사용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베디드 시스템에 어떤 코드를 만들어서 다운로드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오토매틱 코드 제너레이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런 실제로 인베디드 시스템하고 연동해 가지고 어떤 계속적인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 시뮬링크에서 기본적으로 그래피컬하게 어떤 작업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뮬링크에서 여러가지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걸 가져다가 어떤 특정한 연산을 수행하도록 꾸미면 되겠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를 꾸밀 때 기판 위에다가 저항이라든지 인덕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꽂아 넣어 가지고 실험을 하듯이 여기서 그래픽 환경에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져다가 끌어놓으면서 세팅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여러분들이 새로 이거는 좋겠다 하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라이브러리를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미분 방정식도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는 여러가지 솔버들이 존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따라서 이제 수치 해석적인 방법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선정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매틀랩하고 연동됩니다. 그래서 매틀랩과 서로 변수를 교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어떤 매틀랩으로 뭔가를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시뮬링크와 아주 쉽게 연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가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코스에서는 다이나믹 시뮬레이션에 좀 초점을 두겠습니다. 여러분들 일자유도 로봇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로봇팔은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모터가 있겠고 그 모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모터로 어떤 링크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하모닉 드라이브라든지 여러 상황 때문에 어떤 모터하고 링크 사이에 연결되는 이 부분에 플렉서빌리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야 될 상황이 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전체적으로 링크 하나입니다. 모터와 링크 하나가 연결된 구조를 실제로 모델을 세워보면은 요와 같이 2차의 연립방정식 2개, 2차의 미분 방정식이 2개 연립이 된 거를 풀어야 됩니다. 손으로 풀기 쉽지 않겠죠. 그럼 요거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시뮬링크로 요 미분 방정식 풀어주는 그런 걸 꾸밀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보시면 서브 시스템으로 표현이 되겠는데 이게 바로 이 다이나믹스 요 부분을 포함하는 요 부분의 내용을 포함한 어떤 블럭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다가 어떤 제어기라든지 디스터번스를 넣고 이 시스템이 동작하도록 하는 레퍼런스 여기 있겠죠. 이렇게 꾸미면
실제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주고 그 결과를 이렇게 스코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을 해가지고 따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고요. 이와 같이 이렇게 스코프 형태로 보일 수도 있겠고,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실시간이라고 하는 게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결과들이 여기에 그대로 표현되겠습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어떤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이와 같이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시뮬레이션을 돌리면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되겠습니다. 그러면 복잡한 설명 이전에 시뮬링크 모델을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매틀랩이 있으면 매틀랩 그 커맨드 윈도우, 매틀랩 윈도우를 띄워 놓으면은 여기 시뮬링크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뮬링크 라이브러리라는 걸 클릭을 하면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뮬링크라는 거를 어떤 브레드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브레드보드를 하나를 딱 열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부품들을 끼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회로를 이제 만들 수 있겠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새로운 파일을 파일을 하나 열겠다 그러면은 파일을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부품들을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틀랩 시뮬링크에서 이미 제공한 여러가지 좋은 툴들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오실로스코프라든지 어떤 전달 함수를 표현할 수 있다든지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하나 잘 사용할 수 있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처음에 시뮬링크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를 이렇게 띄워놓고 이제 뭔가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예가 있습니다. 요게 지금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겁니다. 지금 사인파를 하나를 만들고 싶어요. 사인파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거기에 이전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새로 모델을 하나를 만들겠다, 시뮬링크 모델 하나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요새 새로운 버전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모델 말고 어떤 다른 형태로 만들 수도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확장자가 MDL, 즉 모델이라고 하는 거에 거를 기본으로 공부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면 뒤쪽에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어떤 사인파를 만들어주는 블럭을 아까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고 그 사인파를 만들어주는 블럭에서 나온 신호를 스코프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스코프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과 같이 얻어지는데, 이게 사인파라는 게 지금 기본적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런 신호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어떤 내부적으로 미분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여기서는 사실 미분 방정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인파를 정해진 시간에 어떤 값을 이렇게 내보내주는 형태가 되겠죠. 요거 10이라고 하는 거는 10초 동안 하겠다. 그래서 보시면 0초부터 10초 사이에 사인파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처럼 기본적으로 매틀랩 시뮬링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 블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에 매틀랩에서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매틀랩 요 시뮬링크 블럭에 대해서도 이렇게 헬프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그런 거를 공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source, sync, signal routing, commonly used blocks, 이렇게 시뮬링크 안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블럭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여러분들이 더 추가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시뮬링크 기반의 여러 툴박스들이 있습니다. 그 툴박스들을 구매를 하면 여기에 표시가 되겠고 그걸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본적인 블럭들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소스라고 하는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을 해보면은 이 소스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다양한 블럭들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신호를 만들어주는 그런 블럭들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클럭이라는 블럭을 가져다 보면 시간이 계속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표시된 이 부분이 바로 이 블럭의 출력이 될 텐데, 이 신호, 여기 나오는 신호에는 시간이 이렇게 쭉 나오겠습니다. 이 컨스턴트라는 걸 만들면 컨스턴트 일정한 어떤 값이 쭉 나오겠고요. 그다음 여기 보시면 워크스페이스에서 어떤 변수를 가져올 수도 있고 파일에서 가져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펄스를 만들어 주는 것도 있겠고요. 어떤 램프 뭐 쭉 올라가는 그런 신호를 만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신호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뭐 노이즈도 만들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사인파 보면은 사인파에서 나온 어떤 아까 사인팝 여기 있었죠. 여기 보면 이 오른쪽에 그림을 그려주거나 어떤 뭔가를 하는 그런 블럭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싱크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싱크는 기본적으로 시작이 됐으면 어떤 신호가 끝나야 될 텐데, 그 끝나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을 하거나 파일에 저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스코프로 이렇게 스코프에 어떤 뭐 정보를 표시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값을 이렇게 숫자로 표시하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 어떤 신호를 그냥 끝맺는, 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거겠죠. 뭐 그런 일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블럭들을 잘 사용해서 신호를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또 하다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자주 생깁니다. 여러분들 뭐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사용해 봤겠지만, 이게 마치 회로처럼 여러분들이 꾸미다 보니까 이제 선을 다 연결해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것들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go to, from 이런 것들은 이제 선이 필요 없이 여기서 나온 신호는 여기에 연결된다, 뭐 이런 형태로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하다 보면은 신호들을 막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3개의 신호가 들어오면 그거를 모아서 굵은 선에 선 3개가 들어있는 그런 선을 가지고 어떤 작업을 하면 좀 편하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신호를 모으는 거를 먹스라고 하고, 여러 신호가 모여 있는 거를 좀 컴포넌트별로 나누고 싶다, 그럴 때 뭐 디먹스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스위치 신호가 2개가 들어오는데, 이번에는 뭐 이 신호를 쓰겠다, 뭐 요번엔 요 신호를 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매뉴얼로 스위칭을 해서 상황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연결하는 그런 블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셀렉터라는 것도 있겠고요. 스위치 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그 조건을 만족했을 때 특정 어떤 포트가 연결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있겠습니다. 역시 잘 매뉴얼을 보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ontinuous라고 하는 것과 뭐 discontinuous, discrete 이런 것들은 어떤 시스템 모델이 모델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데리버티브라고 하는 블럭이 있겠습니다. 요거는 어떤 신호를 수치 미분할 때 쓰는 겁니다. 즉 왼쪽에 들어오는 신호를 미분해서 오른쪽에 보여주는 거게 되겠죠. 인테그레이터는 왼쪽에 들어오는 신호를 적분하는 신호가 되겠습니다. 뭐 이게 기본적으로 있는 것들이고, 적분치의 경우에 여러분들 초기치를 또 내부적으로 선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제어공학을 이제 뭐 뒤쪽에 공부를 하거나 혹은 이미 어떤 전달함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적분이라는 게 라플라스 변환을 했을 때 S분의 1로 표현된다는 걸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적분을 우리가 보시면 S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사용해서 우리 적분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전달함수, 분모, 분자가 S의 함수인 어떤 미분 방정식을 표현하는 어떤 시스템을 표현하는
이 전달함수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거 한꺼번에 뭐 보면은 이제 여러분 적분기를 여러 개 사용해 가지고 어떤 전달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상태 공간에서 어떤 변수들의 움직임, 세 개의 변수들이 시스템을 잘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 세 개의 변수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요 상태 공간을 사용하면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다이내믹 시스템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컨티뉴어스는 시간이 정말 연속적으로 흐르는 경우에 대해서 사용하는 거고요. 당연히 우리 마치 아날로그 회로가 움직이는, 거동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떤 디스크릿하게 움직이는, 여러분들이 뭐 신호철이라든지 어떤 디지털 시스템 이런 거를 모사할 때 이렇게 디스크릿한 시스템을 좀 생각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디스크릿 타임에서 뭐 차분을 취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디스크릿 타임 도메인에서 설계된 디스크릿 필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딜레이 주는 거,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신호랑 좀 연동하기 위해서 뭐 퍼스트 오더 홀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유닛 딜레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면은 디스크릿 타임 시스템에서 모델링된 그런 시스템을 쉽게 매틀랩에서 구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좀 잘 써야 되는 게 매스 오퍼레이션입니다. 어떤 두 신호를 더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회로에서도 그런 걸 구현할 수 있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개념적인 어떤 블럭이기 때문에 이 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한다. 그러면 더하기가 됩니다. 곱하고 싶다. 이렇게 어떤 신호에 3을 곱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개인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뭐 더블 클릭, 실제로 만들 때 뒤쪽에서 해보겠지만 여기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원하는 숫자만큼 곱하게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그렇게 여러 가지 뭐 나누기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복소수인 경우에 뭐 절대값 같은 거 구할 수 있거나 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로직 혹은 비트 오퍼레이션 하고 관련한 여러 가지 블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낮은 레벨의 어떤 신호 연산을, 비트 연산을 가지고 비트 연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만든 그런 블럭들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한 어떤 함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함수를 요런 어떤 이런 블럭들을 사용해서 여기에 보면 s 펑션, 그 다음에 펑션, 뭐 매틀랩 펑션 이런 것들이 있죠. 요걸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요 안 열어보면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매틀랩에서 제공하는 함수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뭐 사인 곱하기 사인 뭐 이런 게 있다 라고 했을 때 그걸 하나하나 블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그런 복잡한 작업을 한꺼번에 해주는 그런 블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긴 어떤 스크립트를 짜거나 여기 이제 뭐 여기에 스크립트를 쓸 수 있겠고요. 뭐 실제로 이제 어떤 좀 긴 함수도 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틀랩에서 또 특별하게 제공하는 S 펑션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확장해서 시뮬레이션이 계속 되면서 어떤 특정한 부분을 호출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떤 특정 부분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유용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좀 고급 사용자가 되면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 클래스에서는 다이나믹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요 적분을 수행하는 그런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configuration parameter라는 걸 선택을 하면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 뭐 시뮬레이션을 몇 초부터 몇 초까지 할 거냐, 그리고 솔버의 여러 가지 타입을 결정해 주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variable step 혹은 fixed step, 계산 수체 적분을 수행할 때 요 적분 인터벌을 적분 가장 최소 적분 단위를 고정하게 할 거냐, 아니면은 에러가 좀 적을 것 같으면 그 적분 단위를 길게 해서 적분 시간을 길게 해가지고 뭐 좀 더 계산 시간을 빠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OD45가 이제 보통 많이 쓰이겠습니다. OD45를 하면 우리가 룬게쿠타 4라고 하는 많이 알려진 수치 적분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하나 오더가 더 올라간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프리딕션 하고 뭐 커렉션 하는 그런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면서 적분 간격을 계속 조정을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역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걸 먼저 써보고 뒤쪽에 이제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매뉴얼에서 보면서 어떤 게 더 적절할지 그런 것들을 잘 보면 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사실은 스텝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초의 스텝 사이즈를 어떻게 할 거냐, 최소는 이렇게 하라, 혹은 최대 스텝 사이즈를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적분의 정확도를 어느 정도 할 거냐, relative, absolute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게 시뮬레이션 결과를 우리 워크스페이스에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어떤 스코프에 여기 이 톱니바퀴 설정 부분을 열어보면은 이런 거기에 탭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히스토리를 이렇게 해보면 여기 클릭하고 데이터 이름하고 뭐 포맷을 설정을 해가지고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해서 이후에 필요하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워크스페이스하고 시뮬링크가 잘 연동되게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인웨이브를 만드는데 이 사인웨이브의 앰플리튜드를 좀 바꾸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고 앰플리튜드를 고정하지 않고 변수 A 뭐 이렇게 저장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은 A에다가 3 이렇게 넣고 워크스페이스에서 3이라고 넣고 시뮬링크를 실행하면은 이렇게 크기가 3인 사인파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신호를 만들어 보는 걸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먼저 여러분 버전이 이제 좀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요거는 2011B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틀랩을 시뮬링크를 이렇게 하나, 라이브러리 브라우저가 있는데 라이브러리 브라우저를 연 다음에 새롭게 새로운 모델을 하나 만듭시다. 그 다음에 요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신호를 어떤 상수를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소스가 있었죠. 소스에서 상수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상수를 하나 가져오고 그 다음에 사인파를 또 하나 가져올게요. 사인파를 이렇게 여기 보면 사인파가 있죠. 사인파를 가져오겠습니다. 사인파를 가져온 후에 이걸 하나의 그래프에 다 그리고 싶어요. 하나의 그래프를 그리고 상수도 값을 내가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컨스탄트 밸류를 상수를 이렇게 C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사인파도 앰플리튜드를 뭐 A라고 바꿔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신호를 우리 결국은 스코프에다가 이렇게 가져올 겁니다. 스코프에 가져오는데 두 개의 신호를 합해서 그러니까 더하는 게 아니고 신호 두 개를 한꺼번에 스코프에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때 뭘 쓴다고 그랬죠? 시그널 라우팅에서 먹스라는 걸 쓰면 된다고 그랬죠? 먹스를 가져와서 이렇게 그냥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연결하고 방금 뭐 팁이 있었는데 좀 빨리 연결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다음에 우리가 심플 그래프라고 해볼까요? 저장을 해봅시다. 여기서 시뮬레이션 바로 돌리면 시뮬레이션 바로 하면 에러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A하고 C를 정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걸 다시 워크스페이스에서 A를 3, C를 2라고 해줘 봅시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에 원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미분 방정식 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솔버를 세팅한 거하고 관련한 어떤 원인이 뜬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노란색이 우리 아까 상수를 2로 했고 그 다음에 사인파를 앰플리튜드 3이라고 했죠. 그렇게 시뮬레이션이 돌아간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분 방정식을 시뮬레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루고자 하는 시스템은 이와 같이 어떤 매스가 벽에 스프링과 댐퍼로 연결된 시스템입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뒤쪽에 다시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이 미분 방정식을 구해보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요 힘이 작용했을 때 우리가 일정한 힘으로 요 힘을 잡아당겼을 때 이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매틀랩을 써가 시뮬링크를 써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뒤쪽에 전달함수를 배우면 요 f부터 x까지의 전달함수를 써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적분기만 써가지고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속도는 힘과 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가속도라는 거를 다른 것들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n분의 b x 닷 마이너스 n분의 k x 더하기 n분의 1 곱하기 f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린 질량이 1, b를 2, k를 2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뮬링크 모델을 구현을 할 거고 워크스페이스에서 얻어진 시뮬레이션을 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워크스페이스에서 그려보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거를 하나를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해서 시뮬링크 브라우저로 가서 다시 새롭게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게요. 저장을 우리 바탕화면을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스 시뮬레이션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먼저 소스를 하나를 가져와야겠죠. 소스 힘이 우리 컨스탄트에 의해서 스텝이라고 해도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포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아까 어떻게 우리가 뭘 얻었었나요? 우리가 x 더블 닷은 마이너스 n분의 bk n분의 bx 닷 마이너스 n분의 kx 더하기 n분의 1 f였죠. 그러니까 힘은 어떤 식으로 들어갈까요? 우리 힘은 n분의 1이 곱해져 가지고 이제 들어갈 테니까 여기에다가 매스 오퍼레이션에 보면 개인이 있죠. 이 개인을 곱해 봅시다. 개인을 곱해 보고 이렇게 쭉 가면 되겠고 좀 잘 이렇게 안 될 때는 좀 좌우로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n분의 1이 곱해지죠. 1 나누기 m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좀 키우면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게 뭘까요? 이게 n분의 1f가 곱해지고 우리가 이제 가속도가
이 외력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외력이 또 댐핑과 스프링에 의해서 또 작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요거를 그래프를 그릴 때 가속도를 기준으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써봅시다. 더블 클릭하고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텍스트를 좀 써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x 더블 다시 표현이 됐다면 그걸 한번 적분하면, 적분을 어떻게 했죠? continuous에 있죠? continuous에 적분기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적분을 하고, 적분을 해서 나오는 신호가 뭐였어요? 이게 바로 x 다시였죠? 그래서 그걸 또 한번 적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적분을 또 한번 하면 그거는 바로 x가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얻는 신호고, 이 신호를 스코프로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만큼 다 됐네요. 그런데 가속도가 어떻게 결정이 된다 그랬죠? n분의 1 곱하기 f에 뭐가 더해졌었냐면 여기에서 x 다시 마이너스 n분의 b가 더해지는 거죠. 그래서 n분의 b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즉 먼저 이 신호에 여기에 커서를 이쯤에 갖다 놓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왼쪽을 사용해서 버튼을 누르면서 이렇게 가져오면 신호가 얻어지겠습니다. 아까 매스 오퍼레이션에서 게인이 있었죠. 게인을 이렇게 딱 가져옵니다. 근데 게인 방향이 좀 바뀌면 좋겠죠. 그래서 이거를 포맷에 플립 블락이라고 하는 이렇게 컨트롤 I가 있었네요. 그걸 사용하면 되겠죠. 여기 X닷에는 뭐 M분의 B가 곱해지면 되겠죠. B 나누기 M 하면 되겠습니다. 좀 역시 키우면 좀 예쁘게 표현이 되겠죠. 이걸 똑같이 해서 이번에는 뭐 K 나누기 M을 해볼까요? 어떻게 가져왔죠? 스프링은 여기 스프링하고 관련된 힘은 X가 n분의 k가 곱해져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살짝 이제 그 공간이 필요해서, 자, 이 n분의 1f에 n분의 b x 다시 부호를 바꿔서 들어오고, 여기도 마이너스 n분의 k x가 들어와서 더해지면 되겠습니다. 더하는 걸 하면 되겠죠. 우리 더하는 게 어디 있었나요? 여기 add가 있었네요. add를 가져오면 되는데, add가 좀 우리 좀 동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라운드를 할 거고, 하나가 더해지고 하나는 빼질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우리 요것보다는 우리 앞에 이렇게, 이게 여러분 엔터 위에 있는 혹은 이렇게 오화 표시 이렇게 생긴 걸 써주면, 이 세퍼레이터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면 이런 식으로 얻어지겠습니다. 좀 너무 크니까 좀 작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좀 더 작게 하고 싶은데 잘 안되네요.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더 해주고, 얘를 뭐 썸이라고 하든지 글씨를 바꾸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또 이쪽으로 가져와서 똑같이 또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안 이쁜데 좀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모양을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있는 거는 여기에, 뒤쪽에 있는 거는 이렇게. 여기 보면은 commonly used 블락에서 좀 예쁜 썸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 한번 해볼까요? 뭐 아까도 이런 문제가 있었죠. 시뮬레이션이 안 되겠죠. 시뮬레이션이 왜 안 되냐면 변수들을 결정을 안 해줘서 그렇죠. 변수들을 결정을 해줘 봅시다. 매스는 1, 댐핑은 2, 그 다음에 스프링 상수도 2.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자, 역시 뭐 아까처럼 뭐 이렇게
간단한 워닝이 떴는데 그건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망원경 이렇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틀랩이 알아서 예쁘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이번에는 뭘 하고 싶으냐면 이걸 저장을 하고 싶습니다. 워크스페이스에다가 XT라고 해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어레이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되겠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사실 who's라고 하면 현재 어떤 변수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를 해볼게요. xt의 첫 번째가 시간이고 그 다음에 xt의 두 번째가 x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xt를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컬럼이 우리 시간이고 두 번째 컬럼이 x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포지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매틀랩 기본사항하고 매틀랩을 가지고 신호를 표현하는 법,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에 저장하고 시뮬레이션도 해보는 그런 실습을 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